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폭 이야기들 중에서 신체폭력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자, 손조심을 해야 돼요. 학교폭력. 그리고 아주 직관적인 문제들인데요. 신체폭력 문제에 관련돼서 싸움, 때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친구끼리 장난으로 툭툭 치고, 근데 그걸 치는 부위가 또 하필이면 초등학생들끼리는 성기, 이렇게 남자 성기 때리고, 또 실수로 또 다른 성별의 친구들 신체를 건드린다든지, 또 팔짱을 함부로 낀다든지, 막 껴안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해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학교 폭력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신체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냥 좀 싸웠던 거예요. 싸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냥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요, 부산지방법원에서 2023년도에 있었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중학교예요. 자, 중학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바쁩니까? 중학교 학생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성도 눈에 띄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진짜 많습니다. 전두엽도 발달하고 있는데 편도체도 지금 폭주하죠. 식욕도 땡기고. 그렇죠. 자, 한 중학교에서 이제 시장 놀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광고지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고지가 찢어지고 그 일로 말다툼이 생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언성만 높아졌고요. 그랬는데 서로 이제 몸을 밀치고, 쉽게 사실은 중학생들은 이 몸을 밀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잡아당기고 더 나가서 손찌검까지 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장난이었고 서로 때렸으니까 쌍방으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단순한 그런 다툼이 아니라 공동상해라고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건으로 간 겁니다. 또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상해가 또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폭력행위를 한다. 이게 아주 크게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세요? 저번에 설명할 때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면 학교폭력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데 있어서 그 처분의 범위도 또는 수위도 형사처벌을 얼마큼 세게 받느냐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처분 범위도 더 세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라고 볼 수 있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또 여러 학생들이 폭력을 같이 행사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어요. 자, 감정 폭발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떼지어서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어떻게 이게 참아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해는 뭐고 폭행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폭행은요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 앞에서 손을 흔든다든지 책을 휘두른다든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그 자체도 있지만, 때리거나 밀치려는 행위 그 자체로 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협적인 신체 행동 자체가 폭행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는 이 주변에 있는 신체 주변의 안전성, 건전성 피하게 되고, 손을 눈을 피하거나 얼굴을 피하거나 몸을 피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형태의 힘의 행사, 이것을 폭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라는 건 뭘까요? 폭행과 같은 신체 활동 결과로 상대방 신체에 상처나 통증이나 질병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최근에 상해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들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상해로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상해라는 것은 다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 명이 함께 때려서 다치게 했다, 그러면 공동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그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자,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빨리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되면요, 벌써 이 뭐 성인 에너지보다 약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 힘이 세진 만큼 자기의 신체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조카들이나 또 제 아이가 크면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특히 남자 아이들 정말 귀엽죠. 귀여운데 이제 체중도 나가고 키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확 끌어안는다든지, 또는 누구를 확 이렇게 기대면서 밀면서 이렇게 안긴다든지,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아기 때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는데, 불과 이제 3, 4학년 정도 되니까 그런 체중의 이동, 무게중심의 이동 때문에 어른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들, 아들이 매달려요, 쓰러지죠. 예, 다칠 수 있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고관절이 막 부러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컸는데 아직 나는 아이인 거죠. 사실 3, 4학년이면 아직 아기긴 합니다. 근데 몸의 체중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 보면 한 40kg 가까이 되는 학생이 이렇게 여성, 중년 여성 엄마에게, 또는 뭐 이모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또는 동네에 친하게 지내시던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팔을 잡아당기다든지 매달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신체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폭행을 저지른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되거나, 또 크게 다치실 수가 있어요. 왜?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밀려 들어올 때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는 경우, 보통 이거를 우리가 낙상사고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길 때도 요령 있게 안겨야 되겠죠. 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안고 안기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야 되겠죠. 뭐 거칠게 친구들하고 하듯이 막 바디 체크 하듯이 이렇게 가서 안기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이렇게 폭행이나 상해 사건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되면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점점 확대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부모님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아이가 다시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로 학교에서 또 고통을 겪거나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와 반성을 하는, 스스로를 신체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운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운동을 배우면 몸을 잘 가누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좀 더 예의 바르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 운동 배웠던 걸 갖고서는 뭐 학교에 가갖고 직접 친구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본다든지, 또는 친구들 상대로 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워온 기술들을 쓰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놀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또 굉장히 싫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건 발생됐을 때 또는 되기 전에,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피해 학생의 경우에 뭔가 충분한 피해에 대한 합의나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받고 상해에 대한 의료 기록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사건 발생과 관련돼서요, 초기에는 어린 친구들이 기억을 다 하고 있지만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오리무중의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로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녹음을 좀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가게 되면요, 항상 사과와 책임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추가적인 형사고소나 고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학교 폭력이 한번 터지면 1년이 다 날아간다. 그 학년 한 반 전체의 1년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옳은 말씀이셨고요. 그렇게 서로 주의하고 잘 가르치고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습하고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서로 계속 주의하고 부모님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선생님이 학급 내부의 신체 접촉이라든지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확인해주는 쪽지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일괄적으로 내게끔 해서 한번 훑어보고 전체를 환기시켜주는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화났을 때 잘 멈추는 거, 좋은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좋은 엔진, 좋은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학생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